안녕하십니까? 네, 암울한 세계 경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 건가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암울한 세계 경제 전망은 IMF의 최근 경제 전망 분석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내년도 경제 성장률 자체를 상당히 하향 조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의 경기보다 내년도에 어떤 성장률 감소 때문에 체감 지수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분석하기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가 올해 2.2%에서 내년에 2.1%로 0.1%의 감소 정도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저희가 최근에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7.8%에서 2013년도 GDP 성장률은 8.2%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0.4%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IMF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1.5%의 경제 성장률이 4%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 그리고 원자재 섹터 관련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순중의 어떤 비율 자체가 좀 줄었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의 성장률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MF의 우울한 세계 경제 전망을 불안하게 해석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여러 가지 섹터의 GDP 성장률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원자재 섹터 및 이머징 섹터를 상당히 유망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골드 가격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또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특히 이머징 섹터에 있는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대거 늘렸습니다. 즉 중앙은행 예치자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리저브 규모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과 같은 경우 1.7%까지 약 1054톤 정도로 기존의 700톤 정도 규모를 대거 증가시키면서 금 보유량을 늘렸기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이어는 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머징 그리고 원자재 섹터 관련 국가들의 실제 자금 유동성은 그나마 여유 있는 투자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세계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보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10월 옵션 만기일, 이번에 매물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옵션 만기를 이틀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매물 부담이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품매도가 한 17억 원 정도로 약 제한적 하락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외국인의 지난 만기 이후에 이제 풋옵션 매수가 한 58억 원 정도의 누적 금액을 보이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을 외국인들은 전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물 포지션 자체가 중립적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 외국인의 포지션인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현물 쪽의 포지션을 보면 현물 비중의 감소에 따른 시장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즉 9월 25일까지 외국인이 한 5조 1천억 원대의 현물 비중이 최근 3조 6천억 원대까지 좀 감소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 충격이 컸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장은 제한적 박스권에서 거의 정중동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소화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은 좀 프로그램 매매 비중은 좀 있습니다. 시장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로 보면 2조 2천억 원대의 누적 프로그램 매수로 보면 꾸준히 늘어난 수치는 맞지만 한꺼번에 쏟아질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4분기에 어떤 프로그램 매수 규모 자체의 규모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비중의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 요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니까 매물 부담은 좀 부담 없게 느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편 코스피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 강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대형주와의 상대 비교를 해야 되고
대형주가 갈 수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금 시장의 동향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금 시장의 동향은 주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감안해 보면 리스크 오프 비중은 높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즉 채권 금리가 최근에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의 채권 비중은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채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것으로 미뤄보면 외국인들은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리스크 오프 비중을 보면 대형주 모멘텀은 크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대형주 모멘텀도 크지 않고 중소형주 모멘텀까지 없다고 보면 시장이 급속하게 빠져야 되는데, 대형주 모멘텀은 적지만 시장의 중소형주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3분기의 어닝 모멘텀은 크지 않고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52주 신고가로 보이는 종목이 총 128개 종목이 나왔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다 중소형주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소형주의 신고가 속출에 대한 대응 전략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도 담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투자 전략은 섹터별 대응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철저하게 각계 종목별 대응으로만 각계 돌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테마주의 최근 적극 대응으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짓누를 것이다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병목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한적 수급의 압박 자체가 시세 분출의 어떤 병목 현상을 만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 업종에 대한 대응은 아마도 가장 유망한 업종은 게임과 엔터 업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비라든지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아이, 이런 게임 업종에 대한 그 트레이딩 바이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종목들 관심 종목 언급드리면 로만손의 경우에는 연속 양봉이 4개 출현하면서 상승 가속도 추세로 지금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ETF 관련해서는 코덱스 차이나 H와 타이거 차이나 H가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인 투자가들도 ETF에 대한 투자를 이쪽 섹터로 좀 집중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경인양행제가 추천드리는데요. 몇 개 남지 않은 시장 내 중소형 핵심 보석과 같은 가치주다 이렇게 선전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으로 IT 업종 중에서는 STS 반도체가 낙폭과대 이후에 분할 매수 필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라이콤이 아이패드 미니의 반격 가능성 때문에 시장 낙폭을 회복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밴드는 금일 1985에서 1995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